안녕하세요.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 금융강사 이영철입니다. 시니어들의 금융 이해력 증진과 노후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금감원과 함께 도전 시니어 금융 골든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제5회로 두나무에서 후원하여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니어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오늘부터 2차시에 걸쳐 시니어를 위한 금융 꿀팁 베스트 30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린 교재와 영상 강의를 통해 노후에 필요한 금융 지식도 쌓으시고 골든벨에 참여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는 돈을 잘 불리는 투자 강의가 아닙니다. 사기당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이미 있는 내 돈을 잘 지키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번 1차시에서는 슬기로운 금융생활 꿀팁, 노후자금 관리를 위한 금융상품 활용법, 100세 시대에 나를 지켜주는 연금 5가지 요령에 대해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니어에게 유익한 금융 꿀팁. 슬기로운 금융생활의 첫걸음은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을 챙기는 것입니다. 먼저 교통안전 교육 이수 시에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5% 할인해 줍니다.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시고 이수 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5%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주택연금에 가입하신 분이라면 연계하여서 치매보험에 가입하시면 최대 10%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평생생활비로, 치매보험은 평생 위험에 대비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겠습니다. 셋째,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작년까지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만약 가입 대상이 되신다면 우선적으로 가입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원금 기준 5천만 원까지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예적금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펀드, ETF, 보험에도 적극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숙려기간 제도와 지정인 알림 서비스입니다. 고령자가 고위험 상품에 가입하실 경우 내가 잘 가입했는지, 이거 내가 속는 거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즉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원하시는 경우에는 가입 사실을 가족에게도 알려주는 지정인 알림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화로 가입한 보험의 청약 철회 기간이 15일 더 늘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 후 최대 45일까지 철회가 가능해집니다. 여섯 번째,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입니다. 치매나 중병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대리 청구인을 지정해 두는 안전장치가 되겠습니다. 노후 금융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상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금융상품은 많이 아는 사람이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게 나에게 잘 맞는 상품을 골라서 사용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여유자금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 일반 통장보다도 금리가 높은 파킹 통장으로 관리하는 게 현명합니다. 장기자금은 예적금이나 다양한 저축성 상품을 이용해서 목적별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특판 예적금은 금리가 높아 보이지만 우대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예적금에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우대 조건이 나에게 잘 맞는지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적금의 만기 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만기를 놓치시면 약정 금리보다도 훨씬 낮은 금리가 오랫동안 적용이 됩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나 자동 재예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무작정 예적금을 깨기 전에 담보대출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나이가 들면 눈도 침침해지고 핸드폰 자판도 잘 안 눌러져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만약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서 돈을 잘못 보낸 경우라도 절대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해서 찾아줍니다. 바로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라는 것인데요. 다만 5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송금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또 사기나 분쟁이 아닌 단순 착오여야 해당이 됩니다. 이젠 잘못 보낸 돈은 운이 아니라 절차대로 되찾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내 돈 안전하게 지켜주는 예금자 보호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 돈은 정말 안전할까? 은행이 망해도 내 돈은 정말 안전할까? 일 겁니다. 이러한 제도가 바로 예금자 보호 제도인데요. 설령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서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금융회사별 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금융회사에 몰아드는 것보다는 여러 금융회사에 나누어서 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요, 수익을 높여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는 안전장치라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펀드나 주식과 같은 투자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자, 다섯 번째. 빚이 많아 힘드십니까? 개인 채무 조정 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빚이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일은 절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요. 문제는 혼자 끙끙거리면서 버티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은 자기 상황에 맞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개인 채무 조정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연체 전이라면 신속 채무 조정 제도를 활용하시고 90일 이하 단기 연체자는 프리 워크아웃 제도를, 90일 이상 장기 연체의 경우에도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들의 공통점은 빨리 상담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공적기관을 통해서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법원이 진행하는 공적 채무 조정 제도. 먼저 개인 회생입니다. 개인 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경제적으로 재개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수입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급여,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전액을 3년 동안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며 변제 계획이 인가되면 채권자의 추심 행위는 즉시 중지됩니다. 변제를 완료하면 남은 채무가 면책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 파산 제도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소득으로 채무를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재산을 정리해서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절차입니다. 이는 성실하지만 불가피하게
채무를 갚지 못하는 사람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자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사라집니다. 단 법률상 일정한 제한이나 면책 불허 사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빚 문제 해법은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잘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슬기로운 금융생활 5가지 주제는 잘 지키고 잘 줄이고 잘 되찾는 회복하는 금융생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노후자금 관리를 위한 금융상품 활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원금 손해 없이 안전하게 자산 관리하기. 노후자금 관리는 무엇보다 잃지 않고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손실이 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융자산과 투자상품의 특징을 잘 이해하여서 본인에게 적합한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을 잘 분별해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축과 투자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원금 손실 여부입니다. 예적금을 비롯한 저축상품은 금리는 낮아도 원금 손실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투자상품, 즉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투자상품들은 기대 수익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손실 위험도 큽니다. 이 차이를 잘 알고 활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저축상품을 선택할 때도 저축의 목적이나 만기, 저축기관, 비과세 여부, 특판 우대 혜택 등을 잘 확인하셔서 자기에게 잘 맞는 상품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생활자금인지 비상자금인지 향후 사용할 목적자금인지에 따라서도 만기와 상품을 달리 선택해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노후자금 관리의 출발점은 얼마를 벌까가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게 잘 지키면서 절세할 수 있을까입니다. 자, 두 번째, 금융투자상품 제대로 알고 투자하기. 투자는 선택이지만 정확한 이해 없이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금융투자상품의 공통점은 높은 수익 가능성이 있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 또한 크다라는 점입니다. 투자상품은 노후 자금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로만 활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단기간에 써야 할 돈이라면 절대 투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투자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몇 가지 조언을 드리면, 첫째, 투자 상품을 운용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종합저축통장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세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고수익 상품이라는 말은 투자 사기를 포함해 대부분 위험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잘 확인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조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펀드는 환매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현금화가 됩니다.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환매 신청을 하셔야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보통 펀드의 경우에는 최소 3일이 걸리고 해외 펀드의 경우에는 최대 2주까지도 소요가 됩니다. 자, 넷째, 수수료와 보수도 꼭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남들이 해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했을 때 내가 감당할 만치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TF는 상장지수 펀드라는 뜻입니다. 인덱스 펀드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인데, 여기서 인덱스 펀드는 시장 지수의 수익률을 그대로 쫓아가도록 구성한 펀드를 말합니다. 적은 금액으로도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펀드의 특징과 함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매매가 편리하게 이루어지는 주식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금융투자 상품입니다.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고 심각한 경우 주식처럼 상장 폐지도
가능합니다. ETF는 주식처럼 거래되지만 팔 때 증권 거래세가 면제될 뿐 아니라 매매 수수료도 주식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또한 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해주는 대가로 받는 운용 보수가 일반 펀드에 비해 저렴해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보수는 상품 운용사에 따라 다르며 국내 주식형이 아닌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신용 점수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요. 노후에도 신용 점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신용 점수는 돈을 얼마나 잘 갚아 왔는지의 기록이며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돈을 빌려도 신용 점수에 따라서 이자는 3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신용 점수 관리하는 것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 소액이라도 연체하지 않기,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사용하는 것 자제하기, 공과금이나 통신요금 납부 같은 것들은 자동이체를 활용하기, 그리고 주거래 금융회사를 유지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내 신용점수 알아보는 방법.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여 신용평점을 산출하는 회사를 신용평가회사라고 말합니다. 코리아 크레딧 뷰로, 나이스 평가정보, SCI 평가정보가 대표적입니다. 각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신용점수를 비롯한 신용정보를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고, 최근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을 통해서도 무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오류가 있다면 신용평가회사에 신용점수 산출 근거를 문의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민원센터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용점수가 올랐다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관리는 노후의 금융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험계약 중도 해지. 보험을 중도 해지하시면 해약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납입한 보험료보다 훨씬 적게 돌려받게 되고 보장도 그 순간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 해지 전에 다른 방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 해지 전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는 보험계약 대출이나 중도인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때는 자동대출 납입이나 납입 유예, 감액 완납 등의 제도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신청 방법입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 실효된 보험계약이더라도 해약 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체된 보험료 및 이자를 모두 납입해야 하며 보험회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부활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실효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효된 달에는 3개월치 보험료 납입 시 별도 절차 없이 부활이 가능하고 3개월 경과 후에는 심사가 강화되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무조건 유지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해지하는 것이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조건을 잘 알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슬기로운 보험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요즘 채권이 인기지요. 채권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채권은 안전하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채권은 국가나 기업의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그 발행 기관이 어려워지면 원금 손실도 가능합니다.
특히 후순위 채권이나 조건부 자본증권, 해외 채권은 위험 요소가 훨씬 더 큽니다. 채권 투자 시에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은 첫 번째, 채권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또 발행 기관의 신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외 채권의 경우 환율 변동 위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채권 투자 시에도 ISA 계좌나 IRP 계좌를 활용하시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채권은 무조건 안전한 상품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반드시 상품 설명서를 이해하신 후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노후자산 관리를 요약하면 지킬 돈은 잘 지키고 불릴 돈만 조심스럽게 잘 알고 불린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노후는 불안해집니다. 파생 결합사채 ELB 투자 시 유의할 점입니다. 발행사, 즉 증권사 지급 여력에 따라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특정 지수나 주가와 연계되어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 결합 사채는 원리금 지급형 상품이지만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고 투자금도 법적으로 별도 예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발행사, 즉 증권사가 우량한 기업의 주가 등을 파생 결합 사채의 기초 자산으로 설정한 경우가 많지만 이는 수익률 수준에만 영향을 줄 뿐 파생 결합 사채의 원리금 상환 가능성과는 무관합니다. 파생 결합 사채 ELB의 원리금 상환 여부는 발행사인 증권사의 지급 여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발행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투자 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하셔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챕터, 100세 시대에 나를 지켜주는 연금 파트입니다. 첫 번째,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연금. 노후연금 이야기의 출발점은 기초연금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열심히 살아왔지만 노후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생활안정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2026년 기준 단독 가구 최대 약 34만 9,700원,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 받는 경우에는 20% 감액된 최대 약 55만 9,520원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평생 매달 나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평생 받는 가장 든든한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평생 나오는 종신연금이지요.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함께 올라 지급이 됩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소득이 많아 보험료를 많이 납입할수록 노령연금액도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노령연금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청구. 본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에서 가능하며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셔야 하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급과 건강보험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연간 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은 연간 소득 산정 시에 100% 전액이 합산되어 적용이 됩니다. 즉, 연금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제도를 아는 만큼 달라지는 연금입니다.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후 납부 제도입니다.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과거에 보험료를 못 냈던 기간을 나중에 납부해서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추후 납부 제도를 통해서 최대 10년을 가입 기간을 늘릴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 의무 계속 가입 제도입니다. 만 59세까지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난 이후 자발적으로 최대 5년을 계속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노령연금액을 늘리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추후 납부 제도와 의무 계속 가입 제도는 가입 당시의 기준 소득을 기초로 보험료가 계산되기 때문에 가입 유불리를 꼭 확인하신 후에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연기연금 제도입니다. 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어도 연금 수령을 늦추면 연금액이 증가하는 방법입니다. 1년을 연기하시면 7.2%가 가산되고 최대 5년을 연기하여 받으면 연금액이 무려 36%가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은 얼마를 냈느냐보다 어떻게 받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 후에 소득관리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적연금, 즉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준비하는 안정적인 노후.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이 충분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절세 혜택을 활용해서 스스로 준비하는 사적연금입니다. 대표적인 사적연금으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사적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세 혜택인데요.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금 혜택을 누리면서 유용한 노후자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적연금은 세 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연금에 대해서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관리하시면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또한 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세율이 낮아져서 유리합니다. 사적연금의 목적은 크게 불리는 것보다 세금을 줄이면서 소진되지 않고 오래 쓰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후 준비의 히든카드, 집으로 만드는 평생연금, 주택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은 있지만 매달 쓸 돈이 부족한 경우 주택연금은 효과적인 노후소득 선택지가 됩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에 살면서 집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에서 한 명 이상이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이 12억 이하 실거주 주택이어야 합니다. 다주택자라도 합산한 가격이 12억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도 줄일 수 있고 필요하면 목돈 인출도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이용 중에 의료비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개별 인출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탁 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현명한
노후 전략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든든하고 안전한 연금 생활을 위한 연금 관련 사이트 안내입니다. 내 연금은 내가 직접 확인해야 안심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통합연금 포탈 파인에서는 연금 관련 세금, 연금 예상 수령액, 사적 연금 현황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국민연금공단, 주택금융공사 사이트도 꼭 활용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연금은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관리하는 자산입니다. 연금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잘 조합할수록 더욱 든든한 노후가 됩니다. 기초연금으로 바닥을 깔고 국민연금으로 중심을 잡고 사적연금과 주택연금으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0세 시대 연금의 정답 구조가 되겠습니다.